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피곤한데도 불이 꺼진 방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밤 말입니다. 한 번 뒤척이고 두 번 돌아눕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아, 오늘도 또 못 자겠구나. 이렇게 한숨 쉬며 밤을 보내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즘 멜라토닌이 좋다던데 그거 먹으면 깊이 잘 수 있나요? 그때마다 저는 같은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잠은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쉬어도 된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핵심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제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멜라토닌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잠이 줄었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죠. 하지만 실제로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신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미묘하게 두근거린다. 다리가 불편하다. 손발이 차갑다.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된다. 그리고 깊이 잠든 것 같지 않은 얕은 잠만 반복된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흥미롭게도 생활 리듬이 안정된 어르신들 중에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규칙적으로 깊은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60대 이전인데도 수년째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몸의 조절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정교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 밤에는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이 전환을 돕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경의 안정, 체온의 변화, 심장의 리듬, 그리고 체내 전해질 균형이 함께 맞물려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은 피곤한데도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생깁니다. 머리는 지쳤는데 몸은 긴장되어 있는 상태. 눈은 감겨 있는데 잠은 깊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가짜 휴식 상태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밤마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분명 잠은 잤는데 아침에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전 생활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습니다. 걷고 일하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쓰고 회복하는 리듬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활동량은 줄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물은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지만 몸의 균형을 고려한 섭취는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과도한 염분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제한된 식습관 역시 몸의 균형 측면에서는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속 수분과 전해질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이 균형이 어긋나면 신경계는 예민해지고 심박 리듬은 안정되지 못하며 수면 전 이완 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둘째, 자다가 중간에 여러 번 깬다. 셋째, 새벽에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고 다음날 피로가 누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을 억지로 유도하는 방법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나 보조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의존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자연 수면 리듬이 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몸이 쉬어도 되는 상태인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몸이 안정되면 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안정되면서 서서히 불이 꺼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몸을 쉬게 하고 심박을 낮추고 호흡을 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해야 잠들기 전 몸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교감 신경의 전환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도 긴장 모드가 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머리가 맑다. 사소한 소리에도 쉽게 깬다. 밤중 심박이 안정되지 않는다. 결국 몸은 밤에도 완전히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이 흐트러진 것일 수도 있겠구나.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불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지금은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의 긴장을 천천히 낮추고 자연스럽게 이완 신호를 회복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정 약이나 제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잠드는 조건을 차근차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왜 나이가 들수록 수면 리듬이 더 쉽게 흔들리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불면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몸을 다루는 방법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밤의 신호와 그 신호가 왜 반복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나는 밤마다 깨는가에 대한 답이 훨씬 선명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수면에 대한 오해도 함께 풀리게 되실 것입니다. 밤마다 잠이 깨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구조적 신호입니다.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관찰해 보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께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발이 밤에 유난히 차가워요. 자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깨요.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겨요. 이 세 가지 증상이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손발이 차가운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잘 오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고 말초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이완되면서 따뜻함이 퍼지는 상태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졸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도 손발이 차갑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면 몸은 아직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수족냉증 체질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수면과의 관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발이 차다는 것은 몸이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에 말초 순환이 안정되지 않으면 몸은 깊은 이완 단계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불편감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미세하게 쥐가 나는 느낌이 들거나 자꾸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근육 문제라기보다 신경과 근육의 이완 리듬이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면 근육은 완전히 풀리지 못한 채 얕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누워 있어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밤중 각성과 화장실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면 꼭 한두 번은 깨서 화장실에 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현상 역시 단순히 수분 섭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의 수면 리듬이 안정되면 야간 각성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단계가 얕으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난 뒤에는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체 수면 시간은 길어 보여도 실제 회복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깊이 자는 잠과 겉으로만 잔 잠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6시간, 7시간 침대에 계셨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5시간만 주무셨는데도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깊이에서 발생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들어가야 뇌와 신경, 근육, 심장까지 전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몸의 긴장이 늦게 풀리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얕은 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런 패턴이 생깁니다. 잠들기까지 오래 걸린다. 자다가 자주 깬다. 아침에 피로가 남는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서 불면이 습관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생리적인 변화로 수면 구조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의 질 자체가 반드시 나이 때문에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신경 이완이 잘 이루어지는 분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규칙적인 숙면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현대 생활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낮 동안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고 몸을 충분히 움직이며 밤이 되면 서서히 휴식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내 생활이 늘고 활동량은 줄고 밤까지 밝은 조명과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몸의 생체 리듬이 밤과 낮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도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수면을 준비하는 신경 전환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작 눕기만 하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상태. 이 현상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신경 전환 타이밍이 늦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 가슴이 미묘하게 두근거려요. 이 역시 심장 질환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밤 시간의 긴장 유지와 신경 안정 지연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미세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이 들더라도 깊은 단계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긴 한데 쉬지 못한 느낌이 남습니다. 이것을 임상적으로는 회복 효율이 낮은 수면 패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손발이 차다.
자주 깬다. 얕은 잠이 반복된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몸이 완전히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결의 출발점은 억지로 잠을 재우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조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밤이 되면 유독 몸의 긴장이 늦게 풀리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에는 신경, 순환,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세 가지 축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수면 리듬에 영향을 주는지 의학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불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밤이 되면 몸의 긴장이 늦게 풀리는 걸까요? 낮에는 피곤해서 졸린데 막상 누우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이 현상. 많은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밤만 되면 더 깨어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호흡이 일정해지는 것, 체온이 조절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동 조절의 중심에는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몸을 활동 상태로 만드는 신경과 몸을 쉬게 만드는 신경입니다. 낮에는 활동신경이 우세해집니다. 몸이 깨어 있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쉬게 하는 신경이 서서히 작동해야 합니다. 심박은 안정되고 호흡은 고르게 변하며 근육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과정이 부드럽게 이어질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밤이 되었는데도 몸이 여전히 낮의 긴장 상태를 일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신경은 아직 활동 모드에 가까운 상태. 이 상태에서는 잠을 자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예전 생활을 떠올려 보시면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밤이 되어도 신체가 깊은 휴식 모드로 빠르게 전환되지 못합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생활 습관이 수면 리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늦은 시간까지 밝은 조명을 사용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이나 뉴스를 접하거나 생각이 많아지는 활동을 지속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이때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단순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시간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려면 빛, 활동, 체온, 신경 상태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이 신호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결과 밤이 되어도 졸림 신호가 약해지고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미세한 긴장 축적입니다. 낮 동안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몸은 다양한 자극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소리, 정보,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이 신경계에 미세한 긴장을 남깁니다. 젊을 때는
이 긴장이 비교적 빠르게 해소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완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겉으로는 쉬고 있지만 몸 깊은 곳의 긴장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심박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는다. 호흡이 얕아진다.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수면의 깊이는 자연스럽게 얕아집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쉽게 깨는 분들은 이 패턴을 자주 경험합니다. 새벽은 원래 수면 단계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예민한 상태라면 작은 자극에도 각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난 뒤 다시 잠들기 어려운 이유는 신경이 이미 활동 모드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려는 노력입니다. 빨리 자야 한다. 지금 안 자면 내일 힘들다. 이 생각 자체가 오히려 긴장을 더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몸은 압박을 받으면 이완이 아니라 경계 상태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면을 위해서는 수면 자체를 억지로 만들기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체온 리듬입니다. 사람의 몸은 잠들기 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졸림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도 몸의 긴장이 유지되면 체온 조절 리듬 역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몸이 편안하게 식지 않거나 반대로 손발만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 생활 리듬, 체온,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수면 준비 과정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이 스스로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제대로 형성되면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졸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약해지면 피곤함과 졸림이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즉, 몸은 피곤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집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또 새벽에 깨겠지? 이 생각은 다시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불면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수면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경 전환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하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생활 신호를 다시 안정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몸이 밤을 인식하고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조건과 습관에 대해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수면을 바라보는 방식이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리듬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치료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몸이 밤을 인식하도록 돕는 기본 신호를 하나씩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몇 시간 잤는가, 깊이 잤는가, 중간에 깼는가. 하지만 실제로 숙면은 잠자리에 누운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의 준비 과정에서 이미 절반 이상 결정됩니다. 몸은 갑자기 잠들지 않습니다. 서서히 내려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해가 지듯이 빛이 갑자기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저녁 시간의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이후에도 밝은 조명 아래에서
텔레비전이나 휴대기기를 오래 사용하십니다. 이때 뇌는 아직 낮과 비슷한 환경이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밝은 빛은 각성 신호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한 조명과 화면의 빛은 수면 준비 신호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조명을 조금 부드럽게 조절하고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활동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긴장의 관계입니다. 몸이 이완될 때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이 호흡의 깊이입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호흡이 얕고 빠르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완 상태에서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고르게 변합니다. 잠들기 전 호흡을 천천히 정리하는 습관은 신경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숨을 서서히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면 몸은 점차 안정 신호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 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이제 쉬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체온과 이완의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몸의 긴장을 충분히 풀지 못한 채 바로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기 위해서는 체온과 근육 긴장이 서서히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몸을 급격히 자극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과도한 활동이나 감정적으로 긴장되는 대화는 신경을 다시 각성 상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전 1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안정된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몸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리듬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휴식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신경계에 안정된 신호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수면 시간이 매일 크게 달라지면 몸의 내부 시계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다가 다음 날 일찍 잠자리에 드는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 리듬은 더욱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수면 리듬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저녁 시간의 신체 감각입니다. 몸이 긴장 상태에 오래 머무르면 근육은 미세하게 경직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침대에 누워도 완전히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느린 움직임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이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고 편안한 정도가 적절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단순합니다. 강한 자극을 줄이고 호흡을 안정시키고 체온과 긴장을 서서히 낮추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신경계는 점점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분과 저녁 섭취 습관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거나 자극적인 음료를 섭취하면 야간 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나 자극적인 단맛의 음료는 신경계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몸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차분한 섭취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생각을 이어가는 습관도 수면 준비를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누워서 하루 일을 정리하거나 걱정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과정 자체가
뇌를 계속 활동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 짧은 습관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리고 마무리하는 생각을 한 뒤 의도적으로 휴식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의식은 신경계에 안정된 종료 신호를 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잠은 약이 아니라 몸의 준비 상태가 만드는 것이구나.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수면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충분히 이완되고 안정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면 리듬의 흐름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령에 따라 특히 주의해야 할 점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 밤의 불안 자체가 훨씬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는지, 왜 밤마다 자주 깨는지, 그리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정리를 드릴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듬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는 밤이 반복되면 점점 수면 자체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몇 시간 잘 수 있을까? 또 새벽에 깨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더 못 자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몸은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밤 시간의 불안은 자율신경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은 아이러니하게도 잠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몸이 편안해질수록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생활 적용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한 마무리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조명을 낮추고 활동을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면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이 시간은 휴식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 수면 준비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밤의 환경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도한 빛, 소리, 정보 자극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은 신경을 서서히 이완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강한 정보 입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영상이나 긴장되는 내용의 시청은 수면 준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몸의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가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긴장에서 휴식으로 즉시 전환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거나 조용히 앉아 몸의 감각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신경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면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젯밤에 몇 번 깼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 지나치게 계산하는 습관은 오히려 수면에 대한 긴장을 높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회복감입니다. 어떤 날은 깊이 자고 어떤 날은 얕게 잘 수도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동을 몸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수면 안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연령에 맞는 수면 기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구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오랜 시간 깊은 잠을 연속으로 유지하기보다 짧은 각성이 중간에 포함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변화 자체를 문제라고 판단하기보다 몸의 리듬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 보조 방법이나 습관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핵심은 몸 전체의 리듬 균형입니다. 낮에는 적절히 움직이고, 저녁에는 서서히 자극을 줄이고, 밤에는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 흐름. 이 흐름이 자리 잡으면 몸은 스스로 휴식 신호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면 패턴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면 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변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정도라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약에 의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숙면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몸이 안심할 수 있는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긴장이 충분히 내려가고 신경이 안정된 흐름을 회복할 때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재우는 수면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오는 수면이 진정한 회복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잠을 잘 자는 방법보다 잠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주 거창한 변화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명을 조금 부드럽게 낮추고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고 하루를 정리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국 리듬입니다. 먹는 리듬, 움직이는 리듬, 그리고 쉬는 리듬.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잠을 억지로 해결하려는 밤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뒤척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언제나 조용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순간 회복의 방향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몸에게 천천히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부드럽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은 몸과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휴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이런 여러분의 경험 건강한 생활 있으십니까? 리듬을 함께 살펴본 분명 피곤한데도 불이 가정의학과 꺼진 방에 전문의의 누우면 눈이 이야기였습니다. 말똥말똥해지는 감사합니다. 밤말입니다.